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경제신과 함께로 들으시죠. 우리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또 지구촌 곳곳에서 매주 토요일 아침 8시를 기다려주시는 우리 김프로의 3프로 상담소 찐팬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아유 지구 저쪽 편에서 아유 전쟁이 나서요. 아유 정말 글쎄요. 그 화면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그 우크라이나 키예프는 원래 러시아식 발음이랍니다. 그게 키이브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저희 부모님 세대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 거 경험하셨을 거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들은. 그래서 참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저런 전쟁은 좀 없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꿈을 사고 파는 사람들의 이야기죠. 달라구트 꿈백화점이라는 소설이 있었는데 이런 문구가 나온다 그래요. 주문한 꿈을 제대로 수령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지켜주셔야 할 일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매일 밤 꼬박꼬박 최대한 깊은 잠을 주무세요. 그게 전부랍니다. 여러분 물론 백일몽이라는 것도 있고 하죠. 그러나 꿈을 꾸시려면 잘 주무셔야 되죠. 어젯밤 여러분들은 어떻게 푹 좀 주무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주말 아침은 어떻게 시작을 하고 계십니까? 주식 투자 또 부동산, 재테크, 돈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도 많으시고 힘들어 하시는 분이 많으시죠. 저희와 함께 힐링하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3프로 상담소 만들어갈 게스트 여러분 소개하겠습니다.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윤대현 교수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꿈하니까 어렸을 때 잠자기 전에 많이 들었던 프로그램 지금도 있는데요. 뭐죠? 별은 빛나는 밤에. 별이 빛나는 밤에. 이상입니다. 오늘 좀 오늘 게스트와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살짝 힌트를 주셨네요. 아재 별은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고 오셨어요. 네. 봄 외투도 안 입으시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와, 저는 여기서 자고 갈 당직 쓰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 요즘 여의도의 대세남이시죠? 교우주권 박병창 부장도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또 둘이는 또 각별한죠. 코로나 동기생이라서. 하셨구나. 지금 코로나 확진되고 있고 그래서 많이 걱정스럽고 또 멀리 전쟁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나마 그래도 어제 바람 많이 불고 오늘 바람 많이 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식구들이 이제 계약을 한다 그래서 계약하기 전에 어디라도 콧바람이 쐬야 되지 않냐고. 그래서 서해안에 가서 어제 조개구이 먹고 오늘 지금 왔습니다. 그러고 오시는 거예요? 네, 오늘 왔는데. 서해는 어디요? 가까이 갔습니다. 을왕리. 을왕? 멀리 가긴 좀 그래서 오늘 방송도 있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바람이 겨울 바람이 아니에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계절의 변화는 어쩔 수가 없어요. 네네. 그죠? 네. 그래서 저쪽 서쪽에 우크라이나에서도 이제 포성이 멈추고 그리고 러시아 군대 거기도 고생하지만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할 힐링 뮤지션을 소개해야죠. 꼭 또 너를 만나 생일 축하해 등 본인의 노래뿐만 아니라 11 드라마 미스 몬테크리스토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맑은 음색으로 사랑받고 있는 아주 촉망받는 신예의 가수 한 분을 모시겠습니다. 우리 윤대현 교수님이 힌트를 주셨는데 별은님을 모시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별은 네, 너무 센스 있으신 것 같아요. 정말 심쿵했습니다. 심쿵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린 왜 이런 류의 센스가 없을까? 이거 센스라고 해주시니. 네, 진짜 이 경로잔치. 최고예요, 최고. 이거 참. 자, 오늘 두 곡을 준비해 주셨죠? 네, 어떤 맞습니다. 노래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제가 이제 OST도 조금 불러서 OST 노래를 준비해 올까 하다가 OST는 이제 여러 매체에서 많이 들으셨을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서 제 노래를 네. 불러드려야겠다 싶어서 오케이. 저의 싱글 앨범 예. 두 곡을 가지고 왔습니다. 노래명은 꼭
딥이라는 노래랑 그리고 네. 너를 만나라는 아, 곡을 너를 준비해왔습니다. 만나왔고 네. 꼭 너를 만나 이거 한국어로 그러니까요. 오, 연결되네요. 아니 근데 우리 벼루님은 네. 자우림, 국카스텐 이런 분들이 속해 있는 그 소속사시군요. 네, 아, 네. 네, 맞습니다. 자부심이 야. 조금 있습니다. 자우림님 참 좋아했는데. 네. 저도 네. 너무 저도 좋아하는 좋아합니다. 선배님. 네. 맨 앞줄에서 어. 공연 보는 아 정말요? 매니아입니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지금까지 가수로서 몇 년 되셨어요? 가수로서는 1년 반 정도. 그렇게 안 됐어요? 네, 데뷔한 지 얼마 안 됐고 네. 이제 유튜브로 처음에 활동을 하다가 캐스팅을 받은 케이스라서 그렇군요. 그 유튜브 활동을 되게 1, 2년 정도 하다가 아, 예, 가수로. 유튜브로. 네, 근데 맞습니다. 유튜브 하는 걸 제가 잠깐 봤거든요. 오시기 아, 전에. 근데 정말요? 성시경의 거리에서 아이유님의 맞아요. 겨울잠, 네, 힙합곡 회전목마 아주 다양한 커버곡을 올리시던데. 네, 아, 맞아요. 이거 어떻게 아이유님의 겨울잠 한번 살짝. 유튜브 캐스팅이 되신 맞습니다. 케이스예요? 네, 네, 네. 오. 구독자가 몇 명이나 되세요 지금? 저 이제 곧 13만 명 정도. 오. 아직 여기에 비하면 아유, 아니지만 형님도 노래로 지금 여기까지 오신 거죠? 아니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요즘 이렇게 뭐 이렇게 아주 가끔 예. 네. 강연 같은 거 할 때가 있잖아요. 네. 이제 뭐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게 일본말 쓰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 자기 주제가 있어야 되는데 요즘 이제 제가 하는 주제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거든요. 어떻게 디지털로 네네. 바꾸는가. 근데 사실 뭐 두 분이 아신 것처럼 제가 또 디지털하고 거리가 멀잖아요. 완전 아날로그 그 아재인데 이게 제가 거의 200만 가까운 네. 구독자가 있는 유튜버가 돼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진짜로 제가 3, 4년 전에 3프로TV 하기 전에 한 번도 유튜브를 본 적이 없다니까요. 진짜로. 한 번도 유튜브를 보지 않고 유튜브를 시작한 유튜브가 뭔지 모르고 하셨죠? 유튜브 뭔지는 아는데 유튜브를 본 적은 없는 대박이죠. 약간 정말 그래서 오늘 이제 방송이 나가시면 벼루님 유튜브도 네. 20만으로 이제 와. 분명히 올라가게 돼요. 가즈아. 가자. 아이고 근데 그 네. 직접 이런 다른 가수분들의 노래도 부르시고 그러시는 거죠? 맞아요. 원래 이제 데뷔하기 전에 가수 되기 전에는 저는 노래가 없으니까 이제 유명한 노래들을 많이 신청해 주시면 그거에 불러드리고. 맞게끔 불러드리고 그 전에는 그냥 제가 자신 있는 노래들 많이 올리면서 좀 다른 분들 노래로 다 올렸었던 것 근데 이제 같아요. 댓글에 이런 댓글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아이, 원곡자보다 훨씬 낫다. 그럴 경우에 기분이 어때요? 그게 가수가 안 됐을 때는 되게 그래도 뿌듯했거든요. 네. 그렇게 말 들으면 그래도 내가 이 노래 정말 잘 소화했구나. 근데 이제 가수가 되고 보니까 부담돼요? 만약에 다른 내 노래를 이제 다른 분이 커버하셨는데 누가 거기에다가 원곡자보다 낫다 이렇게 쓰면 마음이 미어질 것 같은 거예요. 동업자 정신이 발현되는구나. 맞아요. 그래서 이제 마냥 막 기쁘지만은 않은 네.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 모창 네. 유명한 프로그램에 노래 잘하신다는 제가 최근에 봤더니 그 백지영님 네. 네. 저도 사인 선물 받고 그런 적 있는데요. 그 네. 앨범에 어느 분이 나오셨는데 네. 백지영님이랑 1대 이제 음. 블라인드로 모창을 했는데 백지영이 졌어요? 백지영이 지신 것 같아요. 그 노래를 잘하시는 분이. 맞아요. 예, 그러니까 뭐 백지영님이야 뭐 성격도 좋으시고 그러니까 거기서 뭐 그렇지. 했지만 뭔가 그런 느낌. 돈은 저도 좀 이게 어쩔까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네, 그런. 네. 우리 직장 생활할 때 그 백지영님 대세였는데. 그랬죠. 네. 아 진짜 약간 그 새로운 조류였어요 그때 그죠? 일단 술도 땡기죠. 노래들이. 술을 아마 잘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정희 한번 초대해야 되겠네요. 네, 네. 성격도 네. 좋으신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왠지 백지영님은 그 주식 투자를 하셨을 것 같은. 그래서 우리의 케어가 필요한 그런 느낌. 얼른 오셔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사연은 우리 윤대현 교수님께 부탁을 드리죠. 네.
안녕하세요. 이제 3년차 직장인이 된 3프로 애청자입니다. 저는 취직 전에는 1,000만 원 이하 소액으로만 주식을 해왔습니다. 그때는 그냥 공부도 전혀 없이 주식을 투자했고요. 취직 후에는 회사에 대한 애정으로 회사 주식을 모았고 코로나 시기랑 맞물리면서 많은 수익도 보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욕심도 나서 공부도 하게 되었고 제가 가장 잘하는 게임, IT 분야 쪽으로 공부를 해서 결론적으로 데브 시스터즈라는 종목을 투자했습니다. 처음 산 이후로 마이너스 20%가 갈 때도 있었지만 중간에 좋은 소식들로 결국 30% 정도의 수익률을 보았습니다. 문제는 여기부터인데요. 저는 당시 해당 주식에 대한 확신이 너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판 가격보다 높은 가격이지만 과감하게 돈을 넣어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 가격이 점점 떨어졌고 저는 떨어지는 와중에도 확신이 있어서 남은 현금을 물타고 이 정도로 떨어지는 건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을 가졌을 때는 레버리지까지 일으켜서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갖가지 회사 관련 문제와 전체적으로 장이 빠지면서 결국 데브 시스터즈는 고점 대비 마이너스 70%까지 빠지게 되었고 제가 번 30%의 수익은 물론이고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제가 2년 동안 번 돈 전부까지 날아갈 정도로 마이너스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장투로 오르겠지 생각하다 여기까지 와 버렸습니다. 데브 시스터스의 대표가 주식을 판 모럴 해저드나 데브 시스터스의 주식회사로서 불성실한 갖가지 태도를 비판하고 싶지만 결국 제 잘못이더라고요. 제가 판단해서 제가 여기까지 끌고 온 거니까요. 공부를 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잘 될 거라는 행복회로만 굴리면서 주식과 사랑에 빠져버리게 된 겁니다. 바보 같긴 하지만 저는 아직도 해당 주식에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팔지 않고 있고요. 중간에 빠질 때는 그래도 버티면 되지 하면서 잊고 지냈는데 이게 장기화되고 손실이 더 커지다 보니 요즘은 정말 힘든 나날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나 다음부터 이런 일이 절대 안 생기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 개종목 그렇죠. 그 투자 실패 전형적인 케이스네요, 그죠? 네. 수익이 손해를 봤다가 그걸 참고 수익이 나는 경우가 네. 훨씬 더 확신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집중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레버리지를 일으켰는데 그 다음에 안 좋은 이벤트들이 쭉 있어서 그렇습니다. 진짜 많이 손실을 보는 건데 주식을 짝사랑하지 말라, 주식에 사랑에 그렇죠. 빠지지 말라 그런 얘기는 하는데 네. 우리 박 부장께서 정말 좀 진심 어린 조언을 주셔. 왜냐하면 네. 아직 젊은 분이니까요, 그죠? 예, 그러네요.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죠? 보면은 일단은 제가 지금 이 자료를 보면서 이제 살펴봤더니 네. 데브 시스터즈는 이제 게임 IT 분야에서 지금 공부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 본인이 잘 아시는 데고요. 이 회사는 게임 회사입니다. 쿠키런이라는 그래, 쿠키런이라고 거죠. 그렇죠. 거기 IP를 갖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게 2020년에 11월에 2020년에 대세 상승이 있었죠. 그렇죠. 11월에 10,000원 정도였는데요. 예. 이게 20만 원 가까이 갔었습니다. 예, 19만 9,500원. 20배? 예, 19만 9,500원의 엄청나게 뜬 것까지 제가 고점이고요. 알고 있었는데 우와. 그 사이에 또 이런 좀 떨어진 줄 몰랐네요. 지금 그리고 어제 종가로 봤더니 금요일날 종가로 57,300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분은 아마 10만 원 선 위에서 사셨기 네. 때문에 이 정도 이제 수익률로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사전 지식으로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했던 배경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그것은 이제 메타버스와 NFT가 시장에서 이슈가 되면서 예. 그쪽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상승을 했는데 예. 메타버스와 NFT를 가장 빨리 수익과 연결할 수 있었던 분야가 두 가지 분야가 있었는데 하나는 엔터와 하나는 게임이었습니다. 게임이죠. 네. 그래서 게임주들이 그때 많이 상승을 했고 예. 대시세를 이뤘다. 이게 지금 현재 있는 어떤 팩트입니다. 지금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질문을 주신 거에 답변을 좀 말씀드리면 맨 마지막에 좀 마음 아프지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은 정말 힘든 나날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질문이 하나의 질문이 아니에요. 그 다음 질문은 뭐냐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나 다음부터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 주셨거든요. 일단 이 질문이 지금 힘든 나날을 겪고 계신다고 했는데 근데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은 지금 들어보면은
이분은 지금 이 회사에 대해서 뭔가 신뢰를 계속 갖고 계시다 확신이 그러거든요. 있죠, 확신이 있다고 그러시거든요. 그런데 그럼 안 주식 힘들어야 투자에서 되는데. 정확하십니다. 만약 이분은 확신이 있다고 하시지만 확신이 있는 그 기업에 대해서 확신이 있다면 힘들지 않아야 돼요. 근데 지금 힘들다라는 얘기는 미심쩍고 자신이 점차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냐라는 질문에 본인 스스로 답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일단 이런 기다림을 장기 투자를 하는 경우에 특히 개별 중소형주에 이런 장기 투자하는 경우에는 기업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업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뭐 ETF를 하든지 그냥 대형주 위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제 중소형주를 선택을 하셨어요. 즉 답은 뭐냐면 그 기업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면 힘들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래요. 그 기업에 대해 확신이 있으면 주가가 시황이나 이런 문제에 따라서 많이 떨어진다. 그러면 심정적으로는 기분은 나쁘지만 돈이 좀 어떻게 더 어디서 더 생기면은 더 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이렇다는 얘기는 힘들다는 얘기는 확신이 좀 없다는 얘기니까 이 기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에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지금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뭐 당연히 뭐 너무 뭐 원론적으로 기업에 대해서 신뢰도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만일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있고 내가 기다려볼 마음이 있다라고 결정이 났다면 그렇다면은 이런 심리적인 힘듦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본업에 집중하는 거로 좀 생각을 합니다. 자기 일에 집중을 하면 좋은 기업은 결국은 주가가 다시 본질 가치로 간다라고 생각하면서 본업에 충실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전업 투자자하고는 좀 달라요. 전업 투자자들은 늘 시장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주식 시장으로부터 내가 시장이 심리가 흔들리는 것을 벗어나는 어떤 자신의 행동 양식 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본업을 갖고 계시니까 본업에 충실하면서 기다리는 게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지금 이 내용으로는 정확하게 지금 알 수는 없지만 주식시장은 기업의 본질 가치를 가지고 움직이는 게 원래 핵심이지만 그 외에 시황, 우리나라는 우리 주식사는 저 먼 곳에서 전쟁을 해도 우리한테 문제가 되고 어디서 지진이 나도 이게 영향을 받고 이러잖아요. 이건 왜 주식시장은 기본적으로 시황의 사이클이 있고 그리고 산업의 사이클이 있고 그리고 기술의 변화에 따라서 거기에 연동하는 사이클링이 분명히 있다는 것들을 조금 더 공부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 정도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참 글쎄 이제 주식을 싹사랑하지 마라. 네. 또 사랑에 빠지지 마라. 이런 용어를 쓰는데 네. 사실 이제 그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면은 뭐든지 다 신뢰하고 그렇죠. 싶죠. 네네.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은 네. 그죠? 어떤 남친 여친이 있는 거야. 네. 근데 특히 이제 조금 더 이제 그 사람 더 세상을 많이 산 사람이 보면 네. 좀 안 어울리는데 네. 이럴 때가 있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뭐 꼭 자기 뭐 혈육이 아니더라도 네네. 좀 뭐가 안 맞는데 근데 네. 이제 막상 이제 상담을 해보면은 네. 얘기를 들어보면 저기 아씨가 몰라서 그렇죠, 그렇다. 그렇죠. 예. 근데 옆에서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네. 근데 그건 이제 사랑한 거지 예. 신뢰가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다. 네네. 그런 거죠. 네네네. 근데 주식은 정말 신뢰가 있어야지 네. 감정적인 사랑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식 투자. 네, 이성적인 신뢰로 하는 건데 좀 거기가 네. 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네. 그죠? 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은 우리 아픈 손가락이라는 표현까지 써요. 네. 자기 갖고 있는 주식을 손가락으로 표현, 아픈 자식이다 이런 표현까지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자꾸 좋은 것만 보이고 이제 끔찍한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것만 보이고 나쁜 건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지금 프로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제3자의 시각으로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주변의 시각들도 많이 좀 한번 물어보시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키 큰 나무만 가득한 사바나에선 작은 친구들은 저 위에 풀을 먹을 수 없죠. 여기서 목이 긴 기린은 독점적 우위를 지닙니다. 빌딩 속 비즈니스 정글에서도 눈에 띄는 강자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못 알아봤을 뿐이죠.
수익성 높은 독점 기업을 알아보는 눈. 비즈니스 정글 속에서 강자를 포착하는 안목을 높여드립니다. 독점의 기술, 먼저 찾아내서 차지하라. 근데 윤 교수님 네. 확신이 있는 케이스가 있는데 확신이 정말 좌절되면은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사실 이게 좀 성향이 있죠. 좀 태어나기 좀 의심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뭐 대신 이제 위기 관리 능력은 뛰어나겠죠. 근데 이제 좀 성향이 잘 믿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이 행복할 거냐? 당연히 잘 믿는 분이 그렇지. 행복하기는 쉽죠. 의심하는 사람은 피곤한 거예요. 다 좋네, 다 좋네. 네. 지구는 좋아. 뭐 지구의 네. 미래는 밝아. 네. 이게 네. 이제 행복하기는 하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옛날 말로 치면 이제 보증도 많이 쓰고 그래서 이게 참 좀 균형이 중요한 것 같고 이제 저한테 이렇게 좀 손해봐서 오셔서 속상하고 배신당해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 보면은 네. 다 착한 분들이시고 긍정적인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좀 뭐 이해해야 될 것 같은 게 이게 네. 되게 우리 뭐 여러 가지 용어로 쓰이는데 우리 뇌가 팩트 체크를 제대로 안 해준다는. 예.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보는 게 되게 내가 지금 객관적으로 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내 좀 성향이 잘 믿는 성향이면 그게 되게 행복할 수 있는 좋은 성향이긴 한데 균형을 위해서. 네. 근데 그게 혼자서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뭐 이런 연구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정치 심리학에서도 나오는데 네. 네거티브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 후보는 이런 게 나빠 그러면은 바뀔 것 같은데 어정쩡한 네거티브를 하면은 저쪽이 오히려 더 강하게 그 사람을 믿는다는. 네. 왜냐면 그러니까 더 믿는 쪽으로 더 가게 된다는 이제 이런 연구도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꼭 우리가 그 정보가 들어오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서 이렇게 우리 뇌가 작동되지 않아서 이렇게 사연들을 이렇게 우리 마음 3% 상담소에 들어오는 걸 봐도 중요한 결정전에 좀 미리 주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사연 주신 분도 이제 좀 어쨌든 보내주신 거고요. 사실은 레버리지 일으키기 전에 네. 우리 형님이랑 박 부장님한테 아마 보내셨으면 제가 확신하는데 제가 주식 전문가는 아니지만 하지 못하게 말아야겠지. 하시지 않았을까. 그건 맞아요. 도시락 싸는 거 못하게 하시지 않았을까 싶으면 여기까지 안 오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오늘 사연 주신 분이 뭐 비논리적이거나 투자를 못하거나 뭐 그럼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좋은 성향이세요. 믿을 수 있는 건. 근데 내가 잘 믿는 성향일수록 내가 잘 믿는 성향인 걸 알기 때문에 쓴소리를 해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소위 네거티브 피드백을 해줄 수 있는 좀 잔소리를 할 수 있는 확실한 사람을 좋은 자. 두고 이런 분들이 결정을 확 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이 주식에 대해서도 그런 좀 좋은 자 아니면 우리 3% 상담소에 이렇게 네. 지난번에 했던 누구다 하면은 저 뭐 두 번 세 번 사연 저희 소개해드리기도 그렇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네, 뭐 근데 제가 그래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 좀 정리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나요? 이 주식을? 네네네 그냥 이런 경우에 뭐 개별 네네 개별 이런 경우에 있어서 종목을 거론하는 것은 약간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위험도가 있어서. 있기 때문에 네네. 이 종목에 대해서 얘기할 수는 좀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굳이 얘기를 한다면 이 게임주들은 메타버스 관련한 이슈로 인해서 한번 급등을 했기 때문에 다음 기회가 올 때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네. 그래서 이게 아마 바로 이런 것들이 반영되지는 않을 것 같고 또 특히나 지금 시황이 안 좋아서 많이 떨어진 상황이니까 이렇게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밑에서 던져라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은 그런 건 어려운 것 같은데 이제 일단 낙폭이 큰 종목들은 보통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주식시장에서 각도를 얘기해가지고 이런 각도를 놓으면 요거를 그대로 눕혀서
이런 정도의 기간이 지나야지만 다시 올라간다. 이런 얘기 많이 우리 하잖아요. 음. 그래서 꽤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다 옮겨서 다른 걸 해본다 이렇게 하기 좀 그런 제안을 드리기 좀 힘들 것 같고요. 지금 뭐 보니까 네. 정리해봐야 남는 게 별로 예, 없을 예, 거예요. 예. 매번 이런 쓰고. 종목이 꼭 이 종목이 아니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지금 교수님 말씀처럼요. 이런 경우에는 그 중에 아주 일부 한 10%라도 다른 걸 해보면서 자신감을 조금 얻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맞아요. 다른 걸 해보면서.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오히려 전체 자산이 좀 좋아지는 걸 하면서 나중에 확신이 좀 생기는 거지 자신감이 생기는 처음부터 그렇게 딱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저는 좀 그렇게 하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요. 변호님은 주식 투자 안 해보셨죠? 저는 아직 안 해봤습니다. 근데 제 주변 친구들이 진짜 저 빼고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네, 제가 진짜 이 섭외가 들어오기 전에 진짜 그래 해보자 마음 먹었을 단계에서 이게 딱 왔길래 근데 좀 많이 배워갈 수 있겠다 그 생각을 어떻게 하면서 저희들의 대화가 좀 도움이 되세요? 그래도 아예 100%는 이해 못하겠는데 단어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어떤 흐름인지는 조금 알 것 같아요. 주변에 그 지인이나 친구분들 주식 투자한 분들 뭐라 그래요? 요즘 힘들다 그러죠. 절대 하지 말라. 절대 하지 말라고. 어떻게?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주식을 이제 아예 모르시는 상태로 그냥 재미삼아 하셨었는데 네. 그냥 엄청 쏠쏠하게 용돈을 얻으셨나 봐요. 그래서 엄마도 너무 많은 첫 시작부터 많은 투자 말고 그냥 용돈벌이 생각으로 한 번씩 해보면서 좀 방법을 그렇지. 해라고. 어머니는 지금도 괜찮으신 거죠? 한 달 전에 그 얘기를 들어가지고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되게 한 달 전에도 되게 안 좋았을 텐데. 아무것도 모르고 하셨었는데 그러니까 어머니가 사실 저희 또래이실 거라고. 맞아요. 그죠? 또래시 62년생이셔가지고. 62년생? 네네. 네. 아, 그러면 또래는 아니시죠. 그렇죠. 어머님이시네요. 네. 저희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첫째 어머님이 좀 좀 늦게 결혼하셔가지고. 늦게 결혼하셨구나. 네. 제가 막내인데도 부모님이 막내씨. 네. 더군다나 네. 막내시고. 네. 두 분 다 좀 늦게 결혼하셔가지고. 아, 그러시군요. 자, 그러면 변호님께 첫 번째 그 힐링송을 좀 꼭이었나요? 꼭. 네. 너를 만나 노래를 너를 만나. 먼저 먼저.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걸 좋아. 언제 쓰신 거예요? 이 너를 만나라는 네. 곡이요. 이 곡은 이제 원래 기존에 잼스톤이라는 선배님께서 먼저 발매를 하시고 네. 제가 리메이크 곡으로 만든 이렇게 부른 노래라서 네 제가 한번 불러드리면 자, 딱 맞는 주식을 그러면. 만나시라고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자, 변호님의 농담 너를 만나 아닌데. 청해 듣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주시죠.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송기룡 부사장의 3프로TV 강의가 출시된 이후에 이렇게 3프로TV 수강생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들은 적이 있는가 싶습니다. 앞으로 직업이 바뀔 게 두 가지가 보이는 게 한국 사회에서 공채가 사라질 것 같다. 이유는 사고와 시선, 의사결정의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죠. 송기룡 부사장의 세상을 읽는 방법 그리고 관점을 통해서 다가올 변화에 준비하십시오. 변화를 준비하시고 기회를 잡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몰랐어 행복했다는 걸 떠난 후회하는 바보가 나
아름다운 널 만나 감사합니다. 엄청 아. 넓으신 거죠 음역대가. 아, 제목이 뭐라고요? 너를 만나라는 네. 플레이리스트. 굉장히 좀 감사합니다. 그냥 긴장하셨을 너를 만나? 텐데. 네. 너를 별은 만나? 너를 만나. 네.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별은님은 언제 네. 내가 노래에 소질이 있고 노래를 하고 싶다 이런 걸 처음 알게 되셨어요? 저는 되게 5살 정도 때 이제 유치원에서 되게 끝나면은 부서 이렇게 따로 가잖아요. 그렇죠. 방과후 활동을. 네. 근데 그거를 되게 고민하다가 이제 엄마가 목소리가 예쁘니까 한번 합창반에 들어가 볼래?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합창반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되게 저를 많이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5살 때? 네, 맞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목소리로 좀 뭔가를 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너무 네. 근데 계속 그러면 이제 네. 초등학교 가서도 노래하고 음. 중학교 때도 노래하고 그러셨어요? 아니요, 부모님이 또 갑자기 반대하시는 바람에 네. 제가 혼자 전전긍긍 하면서 좀 몰래 노래를 계속 했어요. 좀 용돈 받은 거 모아서 학원도 등록해보고. 원래? 네, 맞아요, 오. 맞아요. 그래서 서울에 이제 무조건 와야겠다 싶어서. 어디신데요? 저 전라도 광주. 원래. 근데 사투리를 전혀 안 그러니까요. 쓰시네. 서울에 온 지 조금 돼서 근데 이제 친구들 만나면은 자연스럽게 또 나오더라고요. 예. 억양 같은 게. 예. 거시기 해불자. 아따 맞지? 제 생각이 그러시구나. 네, 맞습니다. 광주 어디예요? 저 서구에 있어요. 광역시 광주 서구. 서구. 광주시 서구 네. 치평동. 맞아요. 치평동 쪽은 아니고 금호동 금호동. 쪽에. 네, 그래도 가까운 거리. 광주시 서구 치평동에 제가 3개월 살았죠. 아 정말요? 옛날 상무대라고. 상무대. 쏘이 닮은 가는 데 있어. 네. 그게 이제 상무지구가 돼가지고 지금 완전히 유흥가가 됐더라고. 그죠? 너무 심해져서 네. 저도 대학교 가고부터는 이제 바로 서울로 와서 몰랐는데 완전 다 유흥가로 네,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노래 학원 다니면은 노래 네. 조금 늘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노래 학원 어떻게 내가 궁금하게. 선생님들께서 되게 처음에 들어왔을 때 현실적으로 해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네. 제가 처음에 이제 열심히 돈을 모아서 갔던 음악 학원에서는 여기 뭔가 보컬 발성을 배우면 네. 특색이 사라질 것 같아서 네. 안 될 것 같다 네. 이렇게 아예 거부해 주셨거든요. 와, 그런 분도 그래서 있어요. 네, 저는 그런 선생님을 그때 만나서 멋진 이제 선생님이네. 좀 다르게 좀 배웠었던 것 같아요. 근데 노래를 계속 업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계속 반대하셨어요? 네, 너무 반대가 심하셔서 저도 한 22살, 3살까지는 직장을 계속 다녔거든요.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직장 다니고 끝나고 이제 혼자 노래하러 가고 음. 그러다가 유튜브가 잘 되니까 부모님이 허락해 주신 아. 거예요. 네. 부모님은 왜 노래하는 걸 반대하셨대요? 그냥 안전한 길을 갔으면 좋겠다고 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너무 이제 벌이가 안 되는 직업이라는 마인드가 좀 있고 또 마음고생을 엄청 심하게 하는 그렇지.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슈들이 이제 많으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 그러면 이제 광주에 계시네요. 네네네. 네, 부모님께 요게 다음 주 네. 녹화 기준으로 다음 주 토요일 날 아침 8시에 나가니까 네. 저희가 안 그래도 뭐 정성스럽게 편지를 합니다만은 저희가 훨씬 더 네. 공을 들여서 정말 예쁜 화면으로 만들어서 네. 해드릴게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별은님의 또 믿겠습니다. 62년생 어머니하고 또 아버님하고 나이를 공개해버렸네. 쫙또 이제 카톡으로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우리 딸 나왔어. 맞아요, 맞아요. 어? 나부렀어. 저희 아버지가 또 애청자셔가지고 그래요? 네,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되게 의아해하시더라고요. 너가 거기를 같이 뜬금없이 나간다고 해서. 지금 이제 부모님 거기 계시는 거구나. 네, 맞습니다. 네, 네. 광주에 계시는 거죠. 네, 저는 그래요. 네. 참, 딸 가진 부모. 우리 박 부장님 딸 있잖아요. 뭐 공감이 엄청 됩니다. 응? 공감 엄청 되지. 네, 저 딸 하나 우리 윤 교수님 있는데 모르실 거야. 아마 딸이 없어가지고.
네네네. 노래 배우고 싶다고 노래 학원 다니고 있거든요. 아 정말요? 아, 그런 꿈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노래를 더 잘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누가 어. 딸이요. 예. 그래서 물어보신 예, 예. 거예요. 아. 저 부장님이 배우고. 그러니까 아, 저도 다니고 싶고 그래서 너 어디 다니냐 나도 다르게 해. 그러고 아. 나도 그거 있거든요. 진짜 궁금했거든. 너무 좋을 난 것 노래 잘 같아요. 못하니까. 근데 이제 내 노래방 가면은 그 딸이랑 다른 데 다니십시오.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예, 잘합니다. 예, 예. 이게 아니라 노래방 저도 가면은 소개해 주세요. 내가 18번 네. 있잖아. 네. 그러면 그거를 한 두 소절 정도까지는 네. 아 역시 목소리도 좀 괜찮은 편이니까 네. 혹시 노래 좀 하네. 네네. 그러다가 클라이막스 가면서 점점점 표정들이 이상하다. 그러다가 그러면서 이제 노래 끝나면은 예. 노래는 좀 안 되네요. 아 그러네요. 목소리 이렇게 좋으신데. 안 돼, 노래 안 돼. 그러니까 아. 노래 저 몇 곡만 잘하고 나머지는 거의 음. 음치 수준인데 그래서 야 노래 학원에 가서 노래를 한번 배우면 진짜 궁금했거든요. 노래가 정말 잘 되나? 진짜 느실 것 같아요. 그래요? 일단 기본적으로 목소리가 좋으시면 무조건 50%는 갖고 가는 왜냐면 거라서. 옛날에 직장 다닐 때 보면 네. 갑자기 뭐 상사가 회식하러 가자 그러면 네. 노래할 일 있잖아. 네, 네. 그러면 좀 멋있게 하고 싶은데 네. 잘 안 될 때 좀 속상했어요. 아니 저는 노래 하면은 사람들이 응. 내려오지 말라고 하거든요. 왜? 제 노래를 좋아해요 사람들이요. 노래도까지 잘해? 노래 저 잘하는 편입니다. 아, 근데 그래. 근데 왜 다니고 싶냐면요. 어. 어렸을 때부터 목소리가 트로트예요. 음. 모든 아. 노래를 트로트로 불러요. 이게 주로 트로트를 불러? 아닌데 트로트 트로트가 목소리가. 예. 능력이에요. 그거를 훈련으로 대세 어떻게 아닙니까? 대세 훈련으로 어떻게 좀 안 될까 해서 아, 다른 발음 노래 듣고 교정이나 싶은데. 이런 거를 받으니까. 그런 게 제가 노래를 굉장히 고민해요. 그럼 고급. 네. 너무 가능합니까? 네, 무조건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건요? 진짜로. 아. 그러면 여기 우리 윤 교수님이 소개시켜주고 네. 거긴 노래를 가르쳐주고 여기 주식을 가르쳐줘. 네, 소개해드릴게요. 네. 좋아하실 겁니다. 그거 좋은 취미죠. 진짜 한 곡 정도. 맞아요. 네, 저는 음. 직장인 분들, 음. 특히 뭐 저희 또래 특히 네. 한 곡 정도 이렇게 네. 노래 하나 음. 막 이렇게 악기 하는 것도 좋지만 그건 또 막 새로 배워야 되니까 이렇게 노래라는 이 목소리라는 악기 뭐 그러니까. 취미로 한 곡 정도 잘 네. 마스터하자 이거 좋은 힐링 맞아요. 취미 아닌가 그러니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사연은 우리 별우님께 좀 부탁을 드릴까요? 길지 않은 거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 과외를 하다가 올해부터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며 임용고시를 준비 중인 28살 청년입니다. 저는 2020년 6월에 군 적금 들었던 200만 원을 깨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20대 초에 우리나라 주식을 아주 잠깐 하면서 투자의 세계에 발을 들였는데 여러 이유로 미국 주식이 더 나을 것 같다고 판단하여 미국 주식만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껏 우량주 플러스 배당주로만 포트폴리오를 구축했습니다. 네. 투자 초반에는 가격이 낮은 고배당주 위주로 투자하다가 일정 금액이 모인 뒤 조금씩 매도하여 지금과 같은 포트폴리오를 구축했습니다. 초기에 유일하게 담았던 우량주는 개인적으로 애정하는 기업인 애플이었는데 현재도 비중이 높은 애플의 평단가가 워낙 낮다 보니 웬만한 하락장이 와도 마음이 편안하네요. 매달 50에서 80만 원씩 적립식으로 투자하다 보니 작년 말에 드디어 잔고가 3천만 원을 넘겼습니다. 2020년 코로나 하락장이 온 3개월 뒤에 미국 주식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기에 사실상 처음으로 제대로 하락장을 맞이한 지금 저의 고민은 지금껏 해온 것처럼 적립식 투자의 지금의 포트폴리오를 유지해도 괜찮은가 하는 것입니다. 조정이 필요하다면 어떤 식으로 또 어느 분야로 투자를 해보는 게 좋을까요? 그러고 나서 잔고를 첨부해서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네. 네, 근데 멋집니다. 애플이 32% 수익이 났고 구글 알파벳이죠. 0.13 거의 똔똔이네, 그죠? 네. 그 다음에 JP모간 초이스 1.2% 하락, 마이크로소프트 최근에 많이 빠졌죠. 네네. 최근에 빠진 거니까요. 그 다음에 리얼티 인컴 4.28% 수익이 P&G. 났고 P&G 네. 프록터앤갬블이죠. 네. 요거 1.81. 그러니까 이게 다 수익이 32%를 재놓고 보면 다 그냥 네, 하루 맞습니다. 이틀짜리 변동성 정도군요. 보니까 야
이분이 언제 잔고인지 모르겠는데 이 잔고로 있으시면은 제가 보기에는 다 플러스 날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게 적어도 한 일주일 전이겠죠, 그죠? 예, 예. 근데 지금 총 평가 금액이 3,037만 3,528원이에요. 네, 네. 그죠? 예. 출근 가능 금액 11원인 거 보니까 fully invested 돼 있네요. 예, 예. 어떻게 뭐 조언 좀 주세요. 저는 뭐 저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제가 일반 기업의 주식 투자 관련해 가지고 이제 초대를 받아서 강의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하시는 이분처럼 똑같이 제가 권해드립니다. 하라 그래요? 예, 이분이 지금 현재 28살이시고요. 3천만 원 정도의 이 정도의 포트폴리오 갖고 계신다면 이분은 굉장히 훌륭하게 잘하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 마지막에 고민을 하셨는데 지금의 포트폴리오도 유지하겠는가 되겠는가 아니면 이런 투자 방법을 계속해도 되겠는가 시장이 조정 보여도 이렇게 해도 되겠는가 저는 네. 이대로 가져가셔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흔들림이 있을 수도 있고 빠졌다가 올라갔다가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전업 투자자가 아닌 이상 시장을 계속 쳐다보면서 그 타이밍에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본업에 충실하시면서 그 중에 매달 일정 금액을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거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말 그대로 이게 주식 저축입니다. 우리가 은행에 저축을 하듯이 주식 저축을 하는 방법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물론 초이스를 잘 했어요. 근데 좋은 종목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좋은 종목들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을 선택하신 이유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거의 대부분 이렇게 하는 경우에 시가총액이 높거나 유명한 기업이거나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뭐 좋은 1등 기업을 하려고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비슷한 말이긴 하지만 엄밀하게 말해서 더 확실하게 정답은 뭐냐면 경제적 혜자를 갖고서 소위 고잉 컨선이 될 수 있는 기업을 선택해서 적립적으로 저축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걸 잘 모르니까 1등 기업에 하는 거잖아요. 애플은 확실하게 경제적 혜자를 갖고 있는 거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하는 거고 우리나라의 그런 기업들이 마땅한 게 뭔가라고 의구심이 생기기 때문에 미국 주식을 아마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전 세계 글로벌 기업을. 근데 하나는 무조건 대형주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 경제적 혜자를 갖고 있는 기업들을 찾는 게 원래 더 맞는 방법이다. 두 번째는 작은 기업에서 큰 기업으로 성장하는 그런 걸 골라내는 눈이 좀 훈련을 조금 더 하시면 수익률은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표현이냐면요. 작은 기업에서 나중에 큰 기업이 될 수 있는 성장성이 있는 기업들을 선택을 해서 적립식으로 투자했을 때 그 수익률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따지고 보면 마이크로소프트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굉장히 낮았고 그렇죠. 삼성전자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다 성장한 후에서 그게 투자를 하니까 안전성이 있으니까 그걸 투자를 하는 건데 그런 류의 투자는 물론 수익률은 납니다. 그런 기업들이 성장을 하니까. 그런데 만일 저축식으로 투자를 한다면은 그런 기업들을 찾아서 하는 방법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위험하다고 항상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이 기업 가다가 맞아요. 망하면 어떡해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 전체에서 만약에 지금 50만 원에서 80만 원이라고 하는데 한 10만 원씩을 그런 기업을 내가 찾아서 노력해 보는 것도 굉장히 괜찮고 그렇게 해서 한두 종목에 성공을 하면은 지금 아직 젊으신 분이기 때문에 정말 이 주식 투자의 본연의 주식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근데 이게 다 좋은 주식들만 갖고 있어요 보니까.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정정하죠. 좋은 회사들, 예. 좋은 주식이라는 건 그때 다른 거니까. 네네. 애플, 알파벳, JP모간, 마이크로소프트 예. 대부분 다 경제적 혜자를 예, 구축하고 그렇습니다. 있는 기업들인데 이 정도면 뭐 별로 고민 없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전화 28살 임용고시 준비 중이고 기간제 이제 선생님만 되면 이제 걱정 없네. 예. 아주 제가 보니까 좋은 이제 또 예. 여친 만나서 이른지도 모르겠다. 결혼하면 탁. 네, 잘 만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 코멘트해도 전화 지나 잘 살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나 잘 살면. 이분 내가 보니까 평생 우리 윤 교수님 만날 일 없을 뿐 같아. 거의 동년배인데 오실 수 있죠. 어떻게? 네. 무료하다? 그 거의 동년배인데. 그러게요. 네? 저랑 동년배. 네? 네. 아 오빠죠 오빠. 오빠인데 살짝. 그래도 한 살 많으신. 저도 진짜
이런 거 보면은 아 나도 좀 해볼까? 자신감을 네 이렇게 좀 긍정적인 거를 보면 음. 주변에서 이제 너무 부정적인 말만 하니까 해보고 싶은데 좀 용기가 안 나는데 이렇게 또 직접 잘된 케이스를 보면은 나도 한번 잘 해보면 되지 않을까? 아니, 너무 많이 하지 그렇게 마시고요. 네. 그냥 그 너무 걱정 안 되는 수준으로 조금 해보세요. 왜냐면 이제 네. 꼭 돈을 벌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되면 이제 세상에 관심이 조금 더 진지해지니까. 네, 네, 네. 그죠?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이분은 이제 보면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겠죠. 애플, 구글, JP모간 체이스. JP모간 체이스는 은행이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회사들이 네.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기사도 많이 맞습니다. 보고 그럴 거 맞습니다. 아니에요. 근데 이들 회사가 사실 네. 우리가 살고 있는데 다 이게 직접적인 관련이 있잖아요. 애플 여기도 아이폰이 있고 그죠? 네, 마이크로소프트 맞아요. 우리 사무실에서 계속 쓰는 거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구글 뭐 이거 매일 쓰는 거 아니에요? 음. 네, JP모간 체이스야 뭐 거래할 일은 없지만 은행이니까. 그래서 참 이렇게 하면서 네. 청년기에는 네. 좋은 경험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응원할게요. 네, 28살의 우리 멋진 청년님 그리고 아주 좋은 선생님이 될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변우님이 응원의 노래도 그렇게. 들려드리고 또 힐링 하시라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두 번째 힐링송을 청해 듣겠습니다. 꼭 있죠. 네, 이 노래도 네. 또 꼭 이루어져라라는 메시지가 담긴 노래인데 또 네. 이렇게 맞게 제가 네. 준비가 됐네요. 그러니까 천재인데. 다행이다. 하여튼 꼭이라는 말은 참 잘 쓰여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늘 부자 되세요가 아니라 네, 꼭 꼭. 부자 되세요라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꼭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면서 벼루님의 네. 두 번째 힐링송 청해 듣겠습니다. 꼭 듣겠습니다. 드라마는 다 거짓말 어느 나라의 긴지 내가 좋아하는 그의 내 앞에서 핸드폰만 봐 온종일 아차 이건 익숙한 데자뷰 뻔해 결국 상처받을 거야 자꾸만 네 생각에 잠을 설쳐 부탁이야 꼭이야 제발 꼭꼭꼭꼭꼭 엇갈리지 말고 헤매이지 말고 이번엔 꼭 이뤄져라 사랑일까 아닐까 자꾸 불안해져 꼭 오늘은 확신을 줘 발라드는 다 헛소리 괜히 환상만 주고 그의 말을 보고 착하다고만 해 칭찬인 걸까 욕일까 안돼 그걸 듣고서 좋단다 미흡다 아니 너 말곤 난 말야 자꾸만 먼저 연락을 하는 나 부탁이야 꼭이야
누구 저 가수분들 중에 네. 아 나도 이런 가수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아. 가수가 있으세요? 저는 사실 소녀시대 선배님들을 보면서 꿈을 진짜 키운 케이스거든요. 예. 그래서 아직도 이제 그 무대에 서셨던 막 콘서트 영상도 보고 막 고음 지르는 거 제스처 보고 소시의 누구요? 특히 태연 선배님. 태연. 네. 아, 굉장히 롤모델로 생각하면서 많이 그러시군요. 옛날에는 그저 좋아하기만 했는데 이제는 음. 되게 보면서 많이 연구하고 네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 박용상 부장님은 네. 누구를 좋아하세요? 가수. 저요? 가수. 자우림 좋아하고요. 자우림 소속사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해. 전해주세요. 그러면 네? 여의도의 대세남 박병창 부장님 좋아한다고. 그런 저도 독특한 목소리 전화해드렸으면 좋아하는 좋겠는데. 뭐 이은미 씨 뭐 이런 아, 예? 누구 좋아하세요? 아 저요? 네. 저 형님 좋아하고 여러분들 좋아하고 형님 이제 가수 데뷔하실 테니까 아 진짜 노래를 배우는 저뭐 배우님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네, 이게 저 순수한 목소리에 제가 이런 표현해서 그런데 진짜 네 고급 음향기기 그러니까요. 아, 목소리가 감사합니다. 나시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맑은 그죠? 네. 전혀 이렇게 뭐랄까 타금이 없이 이렇게.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너무 아재스럽 막 아니에요. 억대급 무슨 스피커 트위터 음이 나는 거. 가사는 누가 썼어요? 일단은 제가 지금까지 발매한 노래는 제가 쓸 수 있는 곡이 없어가지고 다 받아서 네. 쓰고 이제 유튜브에 제가 네. 자작곡을 써서 올리면서 네. 이제 회사에도 약간 보여주고 그렇게. 왜 여쭤봤냐면 있습니다. 가사를 이렇게 듣다가 제가 네. 잠깐 봤거든요. 근데 여태까지 모르겠어요. 우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불렀던 노래들의 가사들은 네. 지금 이 가사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나는 네. 한참 90 가사에 옛날에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랑을 해도 좀 슬프고 그렇지. 헤어지고 근데 이별하고. 굉장히 가사가 너무너무 예뻐요. 지금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20대도 정말 좋아할 것 같은 네, 가사. 저한테 딱 맞는 곡으로 작곡가님이 써주셔가지고 네. 이거다 싶고.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 우리가 좋아했던 노래들은 다 보면 좀 슬픈 노래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죠? 예? 예전에 그 이광조라는 가수가 그렇죠. 있었죠. 예? 좋죠.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시. 우리 대학교 다닐 때 진짜 많이 불렀다 진짜. 카페만 가면 그 노래는 안 돼. 그렇죠. 이광조, 유익종 뭐 그렇죠. 네. 해바라기. 네. 예? 참. 그 독특한 입 모양. LP판으로 한번 들으러 다 가셔야죠. 한번 갈까요? 예. 한번 갑시다. 이게 따라 박정. 영광입니다. 자, 그러면 벼르님은 여기서 좀 보내드릴게요. 왜냐하면 네. 또 너무 잘 들었어요. 세 명의 아재들끼리 또 이렇게 또 아재 벼르님은 다음 스케줄 때문에 저희가 보내드리고 또 저희가 또 다음 기회에 초대해서 더 좋은 노래 꼭 청해드리도록 초대해주세요. 하겠습니다. 저도 그때쯤이면 뭔가 사연 하나 들고 네. 올 수 있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에 계시는 벼르님 부모님께도 홍보하면서 3프로 상담소 1부는 여기서 저희가 막을 내리고요. 저희도 한 5분쯤 목을 좀 축이고 여러분 2부에서 다시 뵐 테니까 멀리 가지 마시고 2부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2부에서 다시 뵙고 벼르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이었습니다.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뭐랄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하잖아요. 네, 복사가 네. 너무 간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보장해줄 수 있는 굉장히 신기술이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3만 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 원이 됐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한 작품이 지난달 팔린 가격은 787억 원. 그리고 게임 캐릭터 성형을 통해 월 1,000만 원을 버는 크리에이터의 등장까지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전망과 리스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메타 리치를 꿈꾸신다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 보세요.
주식 투자를 잘 하기 위해서는 개별 종목보다는 그 회사가 속해 있는 산업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3프로TV와 메리츠증권이 함께 만든 주식대학 겨울학기 강의에서 업종 기초교육들만 따로 모았습니다. 강의 이름은 기초교육이지만 내용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쉽다는 뜻의 기초가 아니라 꼭 필요한 기본기라는 의미의 기초교육입니다. 펀드 매니저들도 함께 듣던 업종 기초교육 코스를 여러분도 함께 배워보세요.